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어입니다. 영어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2023년 6월 같아요. 이때 제가 제주도에 있는 네팔 레스토랑에 네팔에서 온 유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의 첫 번째 반응이 저하고 영어를 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와서 제주도에서 지금 6개월 동안 살았는데 선생님이 가장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학생의 반응이 다름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그 학생이 했었어요. 이런 말을 자기는 네팔에서 한국에 유학 올 때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알았는데 제주도 와보니까 영어를 한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팔은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과목 7, 8과목 배우면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냥 영어로 배우고 영어로 시험을 본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실은 네팔은 영어로 공용어를 하지 않지만 영어를 쓰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영어 공용어를 하고 있지 않는 나라고요. 저는 줄기차게 대한민국의 영어 공용어를 주장합니다. 영어 공용어라는 것은 한국어가 동등한 레벨이 아니라 제2 언어 어른으로 해서 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특정 과목에 한 2~3과목 정도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로 시험을 보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영어가 하나의 무슨 자기 실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무슨 강점이 된다든가 이런 아이러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그냥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영어 잘하니 영어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또는 장학금 포인트를 받는다든가 성질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가 또 어떤 특정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토플 점수 몇 점을 해가지고 그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총국이 벌어진 나라입니다. 그냥 영어를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두 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영어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 교수님, 중국하고 패권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누가 이겨요? 그러면 미국이 이겨요. 왜 어떻게 이기죠? 그러니까 영어 쓰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중국은 중국어를 쓰고 영어는 세계의 거의 공통어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국가가 이긴다고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인도하고 중국하고는 추후 어디가 이길까요? 그러면 현재는 중국이 앞서가지만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되면 인도가 100% 앞서갈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중국 영어를 훨씬 잘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인도 사람 중에서 한 6억 정도가 인도 인구가 지금 14억 3천만 명 중인데 그 중에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6억에서 7억 명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영어 측면에서는 인도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맥락을 본다면 한국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영어 공용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이 가장 잘 살지 않나요? 싱가포르이 저거 나라고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찾아 있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 원인은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영어 쓰기 때문에 잘 삽니다. 두 번째는 다민족이 모여서 잘 살아요. 거기 다민족이라는 것은 그쪽에 말레이 계통 사람들, 중국 계통,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미국처럼 멜팅팟을 이루었습니다. 다민족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기획했던 사람이 싱가포르 초대 대통령인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이관희 전기를 읽어보면 거기 나왔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할 때 중국어를 쓴 사람이 많았는데 중국어를 쓰지 않고 영어를 썼던 것은 영어 사고방식이 중국어 사고방식보다 낫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서양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존중어를 쓰지 않습니다. 존대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동양 사람은 존대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대어 그 자체가 상하 관계를 만들어서 수평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등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요. 어느 정도 서열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서열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현대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생각했다 그래요. 싱가포르 국부인 이관유 수상이 그런 생각을 해서 영어를 공용화했다는 그런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결국 영어를 빨리 영어 공용어를 해서, 공용어라는 것은 꼭 한국어 레벨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를 해서 더 이상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무슨 장학금을 받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성질하는데 보너스 점수를 받는 그런 아이러니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몇 년 동안 학교에서도 계속 그랬지만 영어 공용화를 하자 하고, 두 번째가 이민청을 두어가지고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자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세 번째로서는 제가 징병제를 하지 말고 모병제를 하자. 제가 군인 무슨 국방 의무를 만들지 말고 이 사람들 누구나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인제를 만들자 이렇게 계속 주장했는데, 이 세 가지가 한 20년부터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제가 뭐 국가를 사랑하지 않고 뭐 이상한 이단아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맞아 돌아간 것 같아요. 영어 공용화, 이민제도에서 대폭 이민을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국방의무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를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쉬운 것이 영어 공용화입니다. 물론 영어 공용화를 하면 지금 영어에 노출되지 않았던 집단이라든가 기득권 계층이 강력하게 저항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항 자체를 두렵다고 영어 공용화를 하다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 전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국가, 아니면 사라지는 국가로 지금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과학적 근거라든가 무슨 학술적인 뭐 논문에서 나왔던 그런 것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어 공용화를 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위상이라든가 레벨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대한민국이 쇠퇴하고 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유튜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